네이버의 경우 금일 외국인 매도 상위 5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이버의 전망은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 분야에서 전망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상으로는 팬데믹 이후 가파른 상승을 해온 부분이 있고, 네이버의 경우 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점을 찍은 후 약 3, 4개월간의 기간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슬슬 기간 조정이 끝나가는 부분이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던 추세가 최근 점점 하방의 각도를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추세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주가 이동을 확대해서 보면 아직까진 검은색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간 하락 추세의 상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이어가려면 상단의 추세 저항선을 상향 돌파해 주어야겠지만, 주가가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의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주가가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일 내려오게 된다면 우선은 34만 5천 원에서 35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LG전자는 우선 주봉 차트인데요. 뭔가 익숙한 모양의 차트 아닌가요? 잘 보세요. 이건 삼성전자 주봉 차트고요. 이건 현대차 주봉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봉 차트고요. 돌아와서 LG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물론 앞서 두 종목과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추세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까지는 지지선으로 있던 13만 9,500원 부근의 지지선이 현재는 저항선으로 바뀐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13만 9,500원 위에 매물이 이만큼이나 있기 때문에 윗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되고요. 상단의 추세선의 흐름으로 예측해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작정하고 주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이러한 식으로 당분간 횡보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추가 하락이 있는 경우엔 95,0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은 우선은 11만 5천원 부근에서만 추가 매수를 검토해 가시고 길게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소송 패소 이슈와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90만 주 이상 기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경우 차트상으로 주가 하락의 신호가 명확했기 때문에 이번 주 장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면 아직 완성된 차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명확하게 10만 6천원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면 받쳐주고, 전날 하락이 나와도 금세 올려주고, 일시적 하락이 나왔다가 저항선으로 있던 부분에서 올려준 뒤 다시 아래 꼬리를 만들며 올려주고, 계속해서 받쳐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와중에 상향 추세선이 만들어졌는데 순간 아래로 이탈했지만 바로 상향 추세 아래 지지선 위로 올려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12월 9일 결국 상향 추세를 아래로 이탈하며 상향 추세선 하단 부분이 저항선으로 바뀌며 음봉의 윗꼬리가 형성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아마 이 부근에서부터 기관들은 악재의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또 주가가 하락하기 시점인 뉴스를 보니 12월 14일에 이미 오는 17일에 락업 해제 매물에 대한 부담과 공매도가 몰려있다는 뉴스가 이미 보도된 바 있다는 점에서 12월 9일 추세를 벗어난 시점에서 차익 실현 또는 손절 범위가 소액이라면 손절했으면 좋았을 타이밍이었고, 손절 범위가 커서 쉽게 손절할 수 없으신 분들은 순간은 힘드시겠지만 악재가 주가에 다 반영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한 번에 평단가를 크게 낮추는 전략을 취하면 좋은 부분이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 3일간 추가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때 추가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앞으로는 정말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면 급락이 나온 원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급락이 일회성 이슈인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이슈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 주린이 분들은 방어적인 투자 방식을 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주식 고수가 아니므로 방어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본인이 주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이미 큰 수익을 내셨다면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충분한 경험을 쌓을 때까지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소송 패소에 대한 부분은 악재이긴 하지만 오히려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며칠간의 큰 주가 하락은 소송의 영향이라기보단 보호 예수 물량 해제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일 락업 해제 물량의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내고 외국인도 일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렇다고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V자 반등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시간을 좀 더 두고 바닥을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갭을 메우러 95,100원까지는 올라와 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선 섹터에 관련해선 앞으로 LNG선의 발주도 크게 기대되며 다시 한번 조선업계가 부흥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세계 탑 조선 기업이니 전망은 매우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만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를 따내고 계약금을 받고 건조를 시작하면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며 최종 대금 납부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환율 변동, 자재 가격 변동 등 수많은 변수를 끼고 있으므로 결코 쉬운 종목은 아니라는 부분도 잘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금요일장에서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최근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감염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